안녕하세요. 피겨쌤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피겨스케이팅 관련 자격 취득과 진로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관련해서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은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있고 그 다음 해에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도 취득을 했어요. 그렇게 자격증 두 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insport.or.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자격증에 대한 정보, 연간 일정 같은 것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 시험은 크게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 연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는 시중에 나와 있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또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관련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실기와 구술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대략 피겨스케이트 2급 정도의 실력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전이라 가지고 그때는 싱글 점프만 보고 스핀을 안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 해인가는 또 스핀을 봤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급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고 2급 정도면 아마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을 보고서 구술 시험도 그날 같이 보게 되는데 구술 시험 같은 경우는 나오는 교재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도서관 sports.re.kr/lib 접속하셔서 피겨스케이팅을 검색하세요. 체육지도자 훈련 지도서 땡땡 피겨스케이팅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그 내용을 공부하시면 구술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실기와 구술까지 합격하시면 연수가 남아 있는데요. 연수가 일반 수업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수업은 강의장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현장 실습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 요거를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 실습을 빙상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다른 종목의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 하는 거를 옆에서 본다든지 일종의 견학 같은 거를 며칠 동안 하게 돼 있고요. 빙상장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유사한 다른 종목의 경기장 같은 곳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인라인이라든지 이도저도 아니면은 시간이나 어떤 여건에 맞는 곳에 배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빙상장에 가서 딱 연수를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는 데는 1년에 그 한 차례밖에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봄에 접수를 해서 필기 보고 실기 구술 보고 연수까지 다 하면 겨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생활 스포츠 지도사 또는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피겨 급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피겨 급수는 선수들 시합할 때 급수별로 나눠서 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빙상연맹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물론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시험, 구술시험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빙상 쪽에 계신 심판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오셔서 시험을 저희 감독을 하시지만 피겨 급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격증이 빙상장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강사 프로필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빙상장에서는 초등학교 뭐 또는 간혹 유치원이나 중학교 같은 데서 단체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그런 부분을 많이 시행하는데 그때 학교에서 빙상장 측에다가 강사 누구누구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빙상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간혹 보면은 선수 생활 마치고 은퇴하셔가지고 강사로 일하시는 분 중에 자격증을 아직 취득을 못한 상태로 근무하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빙상장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자격증 소지자를 원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고요. 또 급수를 채용 공고할 때 몇 급 이상 이렇게 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사람을 구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한 3급 이상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음, 정규 사이즈 링크 말고 그 미니 링크, 어린이 레슨 전문 미니 링크도 몇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자격증에 대해서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흔히 우리가 빙상장에 스케이트 타러 갔을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 외에도 링크장에 소속되지 않고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관을 잡아서 선수를 가르치신다든지 뭐 또 이제 다른 코치 분들이 필요로 할 때 뭐 비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뭐 안무 부분만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상훈련을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꼭 피겨 쪽 전공이 아닌 뭐 다른 운동 쪽을 원래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피겨 강사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진로가 선수 생활을 엘리트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강사를 한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은퇴하자마자 빙상장 소속으로 바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이 대관에서 선수들을 가르칠 때 거기에 보조 코치로서 예, 일을 하시다가 빙상장에 소속이 되어서 정규반이나 뭐 개인 레슨 같은 거 하시면서 대관 때는 또 보조로 하시거나 메인 코치로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일반인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는 기간이 좀 오래되고 이거를 좀 업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뒤늦게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근데 사실 자격증 준비를 하고 취득할 때만 해도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딱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뭐 저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진로도 몰랐고, 근데 자격증을 가지고 취득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급하게 사람이 좀 필요한데 혹시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일을 해서 일단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조금 알게 되고, 아무래도 외부에 있을 때보다는 기회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피겨 강사로서 일을 할 때 되게 불안정한 위치에야 정규직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강사, 한 시간 일하면 얼마 받고 그거를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월급처럼 받는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정말 많이 받아도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때가 있고, 일이 없으면은 그조차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처음에 생계 유지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질문하신 분은 아직 젊으시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뭐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고 원래 하던 일이 훨씬 더 보수가 좋았으니까 사실 이걸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피겨 강사로서 일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략 1년 정도는 좀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고요. 제가 원래 하던 일하고 관련된 부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메꿀 수가 있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겨 급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빙상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규 수업, 그리고 방학 특강, 학교 단체 이런 수업을 요구하는데, 거의 걸음마에서 뭐 좀 잘 타도 초급이 안 되는 무급 아이들 정도가 절대 다수이고요. 수강생의 뭐 처음부터 그보다 잘 타는 수강생의 수업을 맡기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수가 없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부모님들이나 수강생 아이들이 선생님 급수가 몇 급, 뭐 프로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그걸로 어, 평가, 음, 그러니까 수업 내용의 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워낙에 실력이 빨리 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타기 시작하면은 얘들을 계속 내가 가르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고민될 만큼 오랫동안 저하고 운동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열심히 하겠다, 선수 생활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겨서 다른 선생님에게 이제 보내줬어요. 올려드렸어요. 제가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선수 생활도 하시고, 음, 또 그렇게 지도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에게 가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급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타겟 자기에게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에게 가르치겠다라는 타겟을 삼을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급수가 높은 아이들, 선수들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 어느 정도 좀 더 물론 잘 타야만 잘 가르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잘 타는 선수들도 많고 연하 퀴즈 이후로 한때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만큼 좀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제가 잘 타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가, 갖고 더 이상 실력이 늘기가 좀 힘든 상황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더 이상의 운동을 하기보다 일을 하는 걸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또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스킬도 좀 늘지만 제가 타는 것도 조금 더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발전의 여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지 체력은 더 약해지고 몸이 더 안 좋아진 상태임에도 실력이 꼭 늘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뭐 어떤 부분은 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탈 때보다는 남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습득시키게 하려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 자기가 원래 할 줄 알았던 것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느는 것 같고요. 질문하신 분은 뭐 아직 젊으시니까 사실 이거를 빨리 일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운동을 몇 년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피겨가 운동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죠. 이렇게 선수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도 아니고 그런 나이도 많고 이런 애매한 분에게 또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지 선생님을 찾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좀 주저리 말이 길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질문하신 분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